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정복입니다. 그동안 무너져가는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인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인천과 국가를 위해 삼선 국회의원과 안전행정부 장관을 던지고 인천광역시장에 출마한 2014년에 먼저 떠올렸습니다. 고향 인천을 살리라는 인천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 유정복은 개인의 안위와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인천을 위해 헌신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정치의 시작도 운명과 같았습니다. 1995년 공무원으로 전도 양양한 관선단체장을 내려놓고 유정복 출마라는 주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민선 군수선거에 출마해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004년 수도권 전멸 위기였던 17대 총선에서도 당당히 살아남아 자유우파의 정권 창출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에 몸담으며 헌신했던 시간을 반추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 솔직한 저희 마음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온 정치인으로서 현재의 대한민국의 참담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망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이념에 치우친 경제와 안보 정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실익 없는 빈털터리 외교를 바로잡겠습니다. 포퓰리즘식 재정 포고주의를 막겠습니다. 저 유정복은 권력을 권리로 착각하고 가식을 상식처럼 여기며 불의를 정의로 포장하는 낡은 정치와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품격 있는 정치,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 유정복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미추홀구 갑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추홀 갑에서 승리해 인천과 대한민국의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인천 시민의 요구로 돌아온 제 고향 인천에서 인천과 대한민국을 살리라는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지역에서 저희 출마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지역구를 미추홀구 갑으로 결정했습니다. 미추홀구는 중구동과 함께 인천의 역사이자 뿌리입니다. 미추홀구를 지켜야 인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를 살려야 인천 발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전국 최초로 방위 개념의 지역 명칭인 남구를 미추홀구로 변경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천의 외형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도시의 뿌리인 원도심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미추홀구 발전을 가로막는 경인 전철을 지하화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도 일반화와 함께 반드시 지하화하겠습니다.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로 지하화는 제가 추진한 인천의 가치 재창조의 핵심이자 인천 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주요 사업입니다. 또한 원도심 재생을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유정복이 시작한 일, 유정복이 완성하겠습니다. 인천의 중심 미추홀구에서 인천의 역사를 새로 쓰겠습니다. 총선 승리로 인천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300만 인천 시민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홍일표 의원 선거공판이 내일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신보라 의원도 지금 예비고 등록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남동이나 계양처럼 좀 어려운 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슬슬 있었고, 그 미추홀구를 선택하신 어떤 그런 배경들을 다 고려했었을 텐데 그런 거 선택하신 진짜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네.
그리고 홍준표 의원님과 사전에 좀 조율이 된 건지 그걸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정말 정치 현실에 이번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정치 경험과 또 오늘의 현실 상황을 볼 때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로 책임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지역구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몇 가지를 고려를 했는데, 첫째는 이번에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어떤 것이 그 주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현실적인 정치 환경을 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제가 볼 때 미추홀갑이 동서남북으로 주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단지 선거를 치러서 승리하는 것 못지않게 당선이 되어서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일을 많이 해온 사람으로서 인천의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를 잘 압니다. 인천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흔히 얘기해 남동구는 뭐 행정 1번지라고 한다면 일할 곳은 바로 미추홀구 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할 그런 일들이 산적해 있는 곳이 미추홀 갑이고, 특히 제가 여기도 언급했습니다만 인천의 수건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하면은 인천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장 때부터 일관되게 하고자 하는 저희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정치 현실에서 실현을 해서 인천의 역사를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의 희망이 되고 싶은 것이 바로 저희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지역에서 저희 출마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유정복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미추홀에 희망을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도 적지 않이 있었다 하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홍준표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공개한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치를 하면서 어떤 누구에게도 조금 더 불편함을 안 드리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밖으로 알려지게 되니까 좀 이런 의견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홍준표 의원님께는 이 말씀을 잘 드렸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홍 의원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 문제를 갖고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OBS 김성훈인데요. 여러 지역으로부터 출마 요구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요구를 받은 곳이 어떤 중앙당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당원들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당에서는 전 시장님의 경우 이렇게 그 화려한 경력 등으로 인해서 범죄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수도권 관광들 포함된다 이런 인터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당에서 그 미추홀 갑 말고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은 미추홀 갑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을 지역의 이제 윤상현 의원과 갑 지역의 유정복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같이 네. 출마하게 되시는데, 이제 어찌 보면 지난번 선거에서도 시장 선거에서도 뭐 박근혜의 마지막 그림자를 지워라 뭐 이런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좀 어찌 보면 감사한 요인도 있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윤상현 의원하고 유정복 전 시장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런 특수적 관계,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관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선거에서 좀 부담 요인으로 좀 다가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좀 말씀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 지역의 여러 군데서 제가 출마해 주기를 요청한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여러 후보들 가운데서도 제가 그만둘 테니까 우리 지역을 맡아달라고 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과분하게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정치를 하면서 내 개인의
사적인 정치적 욕구를 위해서 해왔다기보다는 제가 해야 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해온 사람으로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결정을 하기 전에 아마 어떤 지역이든지 정보를 준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엄중한 현실 속에서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무책임한 정치인으로서 제가 있다는 것은 제 자신이 허용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출마 결심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없는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 출마가 관련해서 중앙당에서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걸 뭐 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 또 이게 공식적으로 되는 건 아닌데 분명한 사실은 인천에서 유정복이 그래도 정치적 영향이 있고 중심이 돼서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험지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선거를 치러보면서 쉬운 선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거는 그 정치 지형 문화도 있고 정서도 있고 또 후보 구도도 있고 정책도 있고 인물도 있고 바람도 있고 종합적인 것이 선거지 무슨 예단에서 어디가 쉽고 나쁘를 판단한다면 그러면 어느 누가 무슨 선거를 치르기 전에 결론을 예상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보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판단하건대는 이철파이 인천의 여러 가지 정치 사안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 정치를 선거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아마 인천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할 일이 있는 곳이다. 할 일이 있는 곳이다.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공직을 하면서 일하는 정치인, 일하는 공직자였어요. 저는 가서 일을 해야지 그냥 방송은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앙당에서도 제가 충분히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추홀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은 선거를 치르면은 이런저런 정치적인 공세를 통해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적 이익을 내세워서 공직을 특히 정치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적 이익 앞에 제가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랜 공직을 하면서 저도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만 당당하게 일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일 있으면 누가 뭘 하기 전에 저는 책임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도 당당히 선거는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미래 우리의 행복과 안전과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선거거든요. 유권자들이 이런 부분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CBS 주영민 기자인데요. 지금 우선 지역구 미추홀 각이라고 우선 명명을 하지만 아직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인접한 중구, 동구, 강화, 옹진 선거구는 지금 개편이 돼야 될 상황이고 인접한 미추홀구나 혹은 서구에 가장 위협한 건 동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당연히 시장님께서도 미추홀가뿐만 아니라 동구의 현안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요. 네. 지금 메시지는 미추홀만 말씀하셨는데 혹시 동구 쪽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네. 동구 관련한 현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공천을 받고 있고 신청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이런 출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법률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에서 법률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은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법적으로 상한선거 하한선 2배수를 넘지 못하게 돼 있고 현재 정해져 있는 정원 정수를 맞추려면 불가피하게 선거구는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인천에도 일부 선거구가 인구수
상한선을 초과해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얘기는 듣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국회에서 이제 2월달에 정해지는 거니까 그 정해진 상황에서 대응을 해야 될 얘기지 제가 어디가 어떻게 소득도가 조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적절치가 않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예. 예, 저 중부일보 최태용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경인선 지하화 같은 네.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인천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네. 예전에 뭐 인천 구간만 지하화한 게 1천억 원 이상 된다고 추산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공약을 실천하실 어떤 방안이 있나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년 전에 제가 인천시장 출마할 때 1호 공약이 뭐였습니까? 인천발 KTX 추진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재임시에만 285억인가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시장 그만두고 지금 추진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 김포에서는 도시철도를 지하철로 하는 것을 제 혼자의 역량으로 지하철도 얼마 전에 개통을 했습니다. 요즘은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자랑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저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경인전철 지하는 충분히 가능한 것을 이미 검토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지의 문제고 인천의 수건인가 이 문제 해결되면 인천 문제는 천지개벽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반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이 아니고 여기가 대구고 부산이었다면 여태 그런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능력 있는 정치인이 인천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정책적인 걸 이렇게 말씀드린 이 자리가 아니기 때문인데 저는 아까 얘기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공약한 건 다 얘기했어요. 2년 전에 지방선거 때 제가 대표 공약이 경인전철 지하화였지 않습니까? 아쉬운 거죠. 제가 선거에서 패배하고 그것이 추진되지 않는 게 아쉬운 거예요. 왜? 한대국은 그거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이 제가 아쉬워서 제가 시작한 일을 제가 끝을 내겠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화이팅! 또 다른 말씀 없으시면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또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인천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